지난 주말부터 광주 전남에 영하권 강추위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번 추위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공항 이전 관련 진전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양 시군 모두 무안군에 적극 협력을 요청하고 있는데 당사자인 무안군의 변화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내년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태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김 전 대통령 일생을 되돌아보는 다큐멘터리 시사회가 오늘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개최됩니다. 전남 외국인 수가 5년 전보다 4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목포 MBC 기획보도, 오늘은 우리 사회의 한 축이 된 외국인에 대한 정책과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광주 전남에 강추위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목도리를 두르고 장갑을 끼는 등 중무장을 하고 외출을 했습니다. 이번 추위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의 한 전통시장. 작은 불씨 옆에서 상인들이 꽁꽁한 손을 녹이고 있습니다. 꽃게가 담긴 빨간 대야 속 물에는 살얼음도 끼었습니다. 추워갖고 마비 돼버렸어, 마비. 손님들도 그야말로 중무장을 하고 시장을 찾았습니다. 장갑도 찌고 무릎이 시려서 어디를 다닐 수 없어. 그래가지고 오늘은 더 춥다 가니까 여기라 사가지고. 병원은 감기 환자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독감 환자들입니다. 저는 바이너스 해가지고 선물도 나고 기침도 했어요.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 안팎, 낮 최고 기온도 강한 바람에 체감 기온이 영하권을 보이는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추위로 운동을 위해 이곳 공원을 찾는 주민들의 발길도 뚝 끊겼습니다. 방한용품을 찾는 손님들도 크게 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강추위에 털모자와 장갑, 그리고 내복 등이 인기입니다. 방석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무릎 덮개 같은 것도 지금 보러 나왔어요.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밖에 나간 거 무서울 정도로. 광주 전남에 내려졌던 한파와 대설주의보는 해제됐지만 영하권 추위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일시적으로 기온 상승하겠으나 20일 수요일부터 다시 기온 내려가 광주와 전남에 눈 내리겠으니 교통안전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난방기 사용 시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수도 계량기, 노출 수도관, 보일러 등의 보온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 동파 대비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광주시장과 전남지사의 올해 두 번째 회동에서는 민간공항의 이전 시기를 못 받고 무안군으로의 통합 이전 추진에 함께 손을 잡기로 했는데요. 정작 여전히 당사자인 무안군은 빠졌고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안군에 대한 양시도의 올인 계획이 이번에는 통할 수 있을까요?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군공항 이전 문제를 두고 만났던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기대됐던 통 큰 결단 대신 민간공항 문제는 별도 논의한다는 발표문으로 이견만 드러냈습니다. 7개월 만에 다시 만난 양 시도지사의 합의는 이보다 한 걸음 진전을 보였습니다. 군공항 이전 문제에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지면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광주 민간공항을 KTX 2단계 개통 시기에 맞춰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한다고 시기를 명시한 것과 또 민간공항과 군공항의 무안국제공항 통합 이전을 함께 설득하기로 한 것은 나름의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함께 가겠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서 무안군의 통합 이전을 수용해달라며 큰절을 올리고 최근 무안군민들과 1시간가량 대치하기도 한 김영록 지사. 강 시장은 무안군민과의 대화에 노력한 점이 감명 깊었다며 김 지사를 추켜 세웠습니다. 무안군에 대한 어떤 노력도 광주시와 특히 광주시가 더 적극적으로 하자 이런 의견도 함께 나눴다는 말씀드립니다. 양 시도가 무안군에 올인하기로 마음을 모았지만 정작 당사자인 무안군은 빠진 합의. 무안군 측은 군공항 이전 문제에 의미 있는 진전을 전제로 한 민간공항 이전 약속은 여전히 신뢰할 수 없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기피 시설을 받아야 하는 이전 지역을 뺀 채 먼저 손을 잡은 양 시도와 좀처럼 대화의 장에 나서지 않는 당사자. 진정성 있는 대화 없이는 군공항 이전 문제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는 또다시 쳇바퀴를 돌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전남 지역 인구 감소가 심각합니다. 2023년 9월 현재 전남 인구는 180만여 명, 5년 전보다 7만 5천여 명, 4%가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전남 외국인 수는 4만 6천여 명으로 5년 전보다 4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전남 전체 인구의 2.59%가 외국인입니다. 특히 산단 등 제조업체가 몰려있는 영암 지역 외국인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영암의 외국인 수는 7,900여 명, 영암 전체 인구의 15.26%에 달합니다. 목포 MBC는 우리 사회의 한 축이 된 외국인들을 위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지, 그리고 다문화 시대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점검해보는 기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전남 외국인 현황과 이들을 위해 어떤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고 어떤 것이 필요한지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암의 한 조선소에서 일하고 있는 베트남 국적의 도누안 씨. 아내도 베트남 국적으로 남편과 함께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는 요즘 부부는 산부인과를 자주 찾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달 아마 다음 달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도누안 씨와 같은 외국인은 영암에서만 7,900여 명. 영암 군민 7명 가운데 1명이 외국인입니다. 특히 이들 가운데 92%는 제조업체가 몰려있는 삼호읍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곳 영암군 삼호읍 조선소 산단 인근 빌라촌에는 외국어가 적힌 간판들이 빼곡해 작은 지구촌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전남에는 매년 8천여 명의 청년이 광주, 서울, 경기 등 외지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고령화 비율도 전남은 26%로 전국 최고 수준. 특히 조선업 등 주요 산업 현장은 외국 인력 없이는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조선소 인력난이 심각해서 힘든 일은 젊은 사람들 안 하려고 합니다. 작업자들은 다 외국인이라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기숙사라든지 숙소들을 좀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역에 있는 임대 아파트나 이런 공간들을 유휴시설들을 좀 파악을 해서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해 전남 외국인 수는 5년 전보다 40% 가까이 늘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 전라남도는 지난 7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방문했을 때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 확대 등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10년 뒤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은 우수하고 대한민국 사회에 동화될 수 있는 좋은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자발적인 기여를 해주시는 것. 정부가 신설을 추진 중인 출입국 이민관리청을 전남으로 유치하기 위해 전라남도는 인구 청년 이민국 신설 등 행정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민 수가 증가하면서 우리나라는 이미 다인종, 다문화 국가가 됐습니다. 복지 등 이들을 위한 사회 시스템 정비가 시급한 이유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목포시가 목포 신안통합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신안-목포 통합 분위기 조성에 본격 나서고 있습니다. 목포 신안통합추진위는 최근 샹그리아 비치 호텔에서 청년분과위원회 출범식을 가졌으며 20명의 청년들은 목포 신안통합을 위한 노력과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젊은 세대가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박홍일 목포시장은 격려사를 통해 민간 주도의 통합을 염원하는 발걸음에 새로 위촉된 청년위원들이 함께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초 신당 창당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이 전 대표의 정치적 기반인 광주와 전남에서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총선 출마자 20명은 오늘 성명을 내고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은 사욕을 앞세운 정치적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이 전 대표는 윤석열 동체와 이낙연 신당에 대한 민심의 분노를 직시하고 폭주를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친이낙연계로 구분됐던 이병훈, 이계호 의원도 신당 반대 및 불참 의사를 분명히 했고 민주당 전남도당 고문단 등도 반대했습니다. 내년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태어난 지 꼭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김 전 대통령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그의 일생을 되돌아보는 다큐멘터리가 내년에 개봉되는데 오늘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시사회가 열렸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파란만장했던 한국 현대사의 중심에 서 있었던 정치인 김대중. 5번의 죽을 고비와 6년의 수용 생활.
망명까지 이어진 그의 고난과 역경 시간이 다큐멘터리로 재구성됐습니다. 민한기 감독이 연출한 기류의 김대중은 러닝타임 2시간 5분으로 김대중의 삶의 궤적을 통해 일제강점기부터 80년대까지 한국 현대사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80년 신군부에 의해 사형 선고가 내려져 교도소에 수감된 김대중을 면회하는 이희호의 옥중 면회 장면과 미국 망명 과정에서 100여 차례 이상의 강연을 이어나가는 김대중의 영상 자료는 그동안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희귀 자료입니다. 제작진은 이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 위해 영상 자료 20TB, 1700시간 분량을 5개월 동안 12시간씩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강조하고 싶었던 건 정치인으로서 김대중이 어떤 생각과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봐주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서울시사회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부겸, 한학갑 전 의원, 김 대통령의 차남인 김홍업 씨도 함께 눈길을 끌었습니다. 기류의 김대중은 상영위원회가 구성된 광주와 목포 등 전국 13개 지역에서 오는 29일까지 특별 시사회가 이어집니다. 제작사는 다양한 장소에서 더 많은 관객들과 만나기 위해 크라우드 펀딩을 전개해 당초 목표보다 10배가 넘는 5억 원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극장가에서 서울의 봄 흥행이 이어지고 있어 김대중 다큐에도 관심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월 18일 오늘부터 개봉일인 1월 5일까지도 또 전국의 13개 영화 100주년 기념 상영위원회와 함께 예명운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기류의 김대중은 내년 1월 10일 전국적으로 개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함께해 주신 분들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강진구는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지역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물 전달에 나섰습니다. 강진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60여 명의 산타 원정대는 오는 22일까지 지역 초등학교 13곳 1,20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캐릭터 무릎 담요와 간식 꾸러미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편 강진읍 중앙로에서는 루돌프 자전거를 탄 산타 원정대 퍼레이드도 열렸습니다. 주민들이 마을을 직접 가꾸는 청정 전남 으뜸마을이 3천여 곳으로 늘어난 가운데 올해 사업을 소개하는 성과 나눔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우수 으뜸마을로 선정된 도내 75개 마을에 우수마을 현판이 제공됐으며 전라남도는 오는 2030년까지 도내 8천여 개 모든 마을을 으뜸마을 대상지로 선정해 3년간 500만 원씩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외인 타자 소크라테스와 120만 달러에 재계약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구단은 소크라테스와 계약금 30만 달러와 연봉 50만 달러, 옵션 40만 달러 등 120만 달러에 재계약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부터 기아에서 뛴 소크라테스는 3년 연속 동행하게 됐으며 올 시즌엔 2할 8푼 5리 타율에 20홀런 96타점의 기록으로 선전했습니다. 광주지검 반부패 강력수사부는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얻은 범죄 수익을 세탁해주는 대가로 억대 수수료를 챙긴 국제 PJ파 조직원 5명을 구속 기소하고 자금 세탁 계좌를 유통한 혐의로 피의자 29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폭력 조직원 5명은 지난해 7월부터 9월 사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107억 원을 대포 통장으로 받아 3차례 이상 나눠 이체 출금하면서 도박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판돈을 세탁할 때마다 0.3에서 1%를 수수료로 챙겨 7억 원대의 부당이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상 악화 속에서도 해경이 섬지역 응급 환자를 긴급 이송했습니다. 목포해경은 어제 신안 신의도와 진도 조도에서 발생한 응급 환자를 경비함정과 연안 구조정을 통해 안전하게 이송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6일에도 해경은 신안군 도초도에서 발생한 복통 환자를 경비정을 투입해서 육지로 긴급 이송했습니다. 전라남도는 2023년 친환경 농업 직불금 114억 원, 유기 무농약 지속 직불금 76억 원을 확정하고 연말까지 모두 190억 원의 직불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유지하면서 인증 기관으로부터 적격을 받은 도내 14,000여 농가로 인증 단계별로 노는 70만 원까지, 과수는 1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